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 네, 이렇게 했습니다. 제목은 저희가 성수동 신화요. 네, 이렇게 이제 해봤는데 성수동 신화요. 네, 수재와 맞춘 사연이 이게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구두가 취임식 때도 그렇고 많이 누리꾼들에게 회자가 됐어요. 굉장히 오래 신은 것 같다. 네. 바닥에다 떨어졌다. 이게 아지오라는 브랜드로 알려졌는데 예. 지금은 없어진 회사고 맞아요. 이게 장애인들이 함께 만들었던 이 회사였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구두를 하나 새로 맞춰야 될 시점이 언제였냐면 한미 정상회담 전입니다. 중국담. 예. 그래서 이제 어디서 또 이것을 할까 고민을 하시다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대통령의 새 구두. 그래서 성수동에 수제화 거리 있습니다. 예. 거기 명장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유홍식 씨죠. 지금 50년째 구두를 만들고 있는 69세의 구두 장인입니다. 네. 성수동에서 대통령의 발을 직접 이렇게 떠서 예, 저거 뭐예요? 본뜬 거. 수제니까 예. 본 떠서 만든 게 지금 보여지는 저 새 구두, 대통령의 네. 새 구두고요. 네. 구두만이 아닙니다. 슬리퍼, 여러 가지 아. 편한 신발, 또 요즘엔 뭐 로퍼라든가 스니커즈 같은 것도 신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발에 맞춰서 편하게 일상적으로 공무 때, 또 이제 좀 쉬실 때 신을 수 있는 신발 한 180만 원어치 이제 납품을 하게 된 거예요. 예. 저 구두를 신고 이제 해외 정상회담 예. 첫 이제 이 외교를 떠났던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의 앞선 신발을 보고 나서 저 이 유 장인이 네. 혀를 끌끌 찼다고 합니다. 네. 한 10만 원 정도 가격이 돼 보였고 예. 굉장히 소박한 구두였는데 너무 오래 신으셨다. 앞으로는 네. 대통령의 발이 편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네.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구두, 버선을 닮은 구두인데 이 구두도 김정수 여사가 신었던 구두인데 이것도 성수동에서 만들었다고 해요. 같은 성수동인데요. 다른 장인이에요. 아, 예. 거의 연하는 비슷해요. 네. 50년 정도 구두를 만들었던 장인인데 이 아마 저분은 여성화 전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제화가 남성화, 여성화 다르지 않습니까? 저겁니다. 구두가 굉장히 멋스럽고요. 미국에서 예. 유명해졌어요. 저 디자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 디자인 아이디어는 김정숙 여사가 낸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언니가 디자인을 했었기 때문에 이 한복도 그렇고 한복은 어머니가 과거 포목점 할 때 물려준 그렇죠. 이 옷감으로 만든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저 버선 슈즈라고 이름이 붙었던 버선 구두 저것은 이 디자인 아이디어는 김정수 여사가 냈고 그리고 이제 성수동 구두 장인이 그대로 이제 구현을 한 것인데 굉장히 저 미국 순방 때 호평을 받았죠. 우리가 옛날에는 저렇게 아까 문재인 대통령 발 뜨는 거 이렇게 수제화 이렇게 아버지 따라가 보면 이렇게 발 재고 진짜 딱 본인에게 맞춤형만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전부 다 뭐 250, 260 이렇게 딱 그 치수에 발을 끼워 맞춰서 그냥 사잖아요. 기성품. 기성품을. 저런 장면은 참 멋스럽고 또 옛날 생각도 나고 또 저 수제화 거리가 또 활성화되는데 또 도움도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것의 아름다움이죠. 일종의 이제 사라져버린 것의 어떤 소중함 이런 거. 과거에 보면은 여기 이제 서울역 옆에 염천교 예. 네. 거기도 이제 저런 수제화 거리가 지금도 네. 일부 남아 있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성수동 쪽으로 많이들 옮겨갔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편하니까 그냥 주변에 마트나 뭐 백화점 가서 그냥 이게 기성 신발 맞아요. 맞춰서 그냥 대충 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런 좀 딱 사실 대통령이든 아니면 저런 취향을 가진 분들은 가서 딱 맞는 그런 걸 맞춰서 신는 것도 또 최근에 새로운 트렌드 같습니다. 소국장님이나 저는요, 이 교복 세대인데, 교복도 맞춰 입었어요, 저희 때. 아, 예. 동네에 맞춤 양복점이 예. 동네마다 다 있어서, 예. 이게 새학기가 되면 쿠폰 주지 않습니까? 그럼 어머니는 항상 한 치수 높게 해주세요. 아이들은 제 몸에 꼭 맞게 해주세요. 아, 예. 네. 서로 맞아요. 싸우느라고. 맞춤 맞아요. 양복. 평론가는 이제 그리고 맞춤 교복을 입고 다녔고 저는 그냥 물려받으셨군요. 군거 그냥 이렇게 물려받았는데 예. 제 발을 찍었어요. 예.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여러 가지 행보를 통해서 지지율에 좀 영향을 좀 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주에는 80에서 74로 크게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심정수 차장. 네, 그렇습니다. 3%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그 여론이 77%, 반면에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은 3%포인트 떨어져서 13%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뭐 증세라든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증세, 부자 증세만 하겠다, 핀셋 증세를 하겠다 이렇게 딱 국한시키면서 그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는 걸 좀 막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한 주간의 문재인 대통령 국민적인 어떤 평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프랑스나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도 보아왔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지금 방금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금 아직 확인이 정확하게 필요하긴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이 끝나고 병원에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발가락 통증 때문이라고 하는데 근데 가는 병원이 다른 곳이 아니라 이 법원에서 가까운 강남 성모병원이라는 지금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저희가 전에 얘기했지만 원래 대통령 경호 문제 때문에 병원에 갈 경우 북구 수도병원에 갈 확률이 높다 그랬는데 가까운 곳에 가서 간단한 치료여서 그런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글쎄요, 이제 그 이동 문제가 있었죠. 지금은 대통령 경호가 아니라 이제 그 호송차에서 법무부 소속의 일반 피고인처럼. 일반 예. 피고인처럼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도 다치거나 크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 병원을 이송해가지고 교도관들이 지키는 속에서 치료도 받고 입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이동거리라든지 이제 보안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탈출의 문제도 있고 네. 그래서 가까운 병원으로 가는 게 이제 상례인데 일단 서울 구치소에서 움직였다고 하게 되면 그 병원까지 안 갔겠으나 네. 알겠지만 재판국이니까. 그렇죠. 강남성모병원은 서울중앙법원이랑 진짜 엎에서 포도할 거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동선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그 병원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근데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호송차에 내리면서 발이 아파서 그런지 옆에 교도관에게 아파요. 좀 천천히 갑시다라는 지금 장면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저 모습이. 근데 오늘은 아까 출석할 때 좀 조금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만 다리를 절뚝거린다거나 굉장히 불편한 기색은 아니었는데 네. 여전히 계속해서 안 좋은 것인지 병원 진료를 가겠다고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이게 정말 발가락이 아파서 지금 보면 오늘 모습이지만 크게 지금 불편한 그 표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병원에 가겠다는 얘기는 그동안 그러면 아픔을 계속 참고 출석을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가 좀 불편해서 저거를 이유로 해서 지금 병원 진료를 받겠다는 것인지는 아직은 파악은 되지 않습니다. 아직 파악은 되지 않고 있지만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 강남 세브란스에서 네, 아주 강남 문제가 성모병원. 강남 성모병원에서 네. 문제가 있다. 그리고 뭐 수술을 해야겠다든가 조금 이게 저 집중 치료를 요한다든가 하는 진단이 나오게 되면 구치소, 교정당국이 조금 민망해지게 되죠. 왜냐하면 그동안 건강상 이상 없음. 그랬죠. 그랬거든요. 재판받는데도 지장 없음. 그렇죠. 그랬거든요. 휠체어도 제공할 수 있음. 하지만 본인이 이제 신발을 바꿔서 걸어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출석 장면은 몸에 이상은 없어 보였고 심기가 안 좋아 보였다. 예. 처음에 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그랬죠. 했는데 그랬죠. 그렇다면 통증을 참고 있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강남 성모병원 쪽에 최종적인 의료 소견과 네. 진단을 확인한 후에야 좀 명확한 종합적인 판단이 내려질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전직 대통령이 일반인들이 많은 병원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강남성모병원 정말 비상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게요. 급작스러운 일종의 이제 비상사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관련된 동선이라든지 경호 문제라든지 또 병실 주변의 어떤 통제 같은 거 예. 어떻게 할지 이런 그러네. 부분들이 오늘 또 평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아마 굉장히 좀 비상이 걸렸을 것 같고 예. 그 부분에서 만전이 없도록 아마 당국에서도 만약에 또 저런 부분에서 어떤 만에 하나 어떤 불상사가 생기면 또 그러니까요. 일이 커지니까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아마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이렇게 지지자들이 모여들거나 이러진 않을까 좀 이런 걱정도 들어요. 그렇죠. 그런 걱정 있죠. 뭐, 그러면 지지자들만 모으겠습니까? 박 전 대통령과 반대하는 사람들도 모여들 수밖에 없는 그렇겠죠. 거죠. 예. 왜냐면, 일단 뭐 일단은 응급실로 가겠죠. 응급실로 가는데, 응급실로 가든 일반 진료를 보든 간에 강남성모병원에 아시겠지만, 뭐, 평일날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네. 천만 원. 네. 그럼 그 와중에 박 전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확률적으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죠.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 경호실이 만약에 경호를 한다고 하게 되면 대통령 경호실이야 동선 체크하고 주변 차단하는 거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 네. 네. 이건 지금 그게 아니라 서울구치소 직원이 교정 직원들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전문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동선 짝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근데 상당히 교정 직원들이 따라간다고 해도 그러니까 병원에까지 데리고 가는 것들 박 전 네. 대통령과 같이 가는 것들은 괜찮은데 네. 이제 입원을 하거나 또는 치료를 받고 있는 중간에 이제 경호실이 다시 개입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제 이런 게 이제 관심이네요. 제가 알고 글쎄 이거 설레가 없는 얘기인데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일반 석방된 상태가 아니라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경호나 그런 권한이 경호실에서 이제 법무부로 넘어오는 거죠. 예. 교정당국으로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설사 입원한다 하더라도 그 입원실을 지키는 건 저는 교정당국의 확률이 좀 높다고 봐요. 네, 그래서 예전에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게 건강 이상이 있을 경우 네. 일단 강남 성모병원으로 옮겼다가 나중에 국군 수도병원으로 다시 이감한다 이런
가상 시나리오도 맞아요. 만들어 이동할 수 예. 있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네. 지금 우선은 이 어찌 보면 약식 진료 정도 네. 혹은 뭐 이제 상태를 체크해 본 아직은 알 수 없어요. 그죠? 예. 의학적 소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왔는데 상당히 중증이다. 네. 장기 치료, 집중 치료 혹은 수술이 네.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제가 보기엔 오늘 교정 당국에서 직접 박 전 대통령을 관리하고 움직이더라도 동선은 틀림없이 이제 강남서에 뭐 이제 협조 요청이 이루어져서 오늘 강남 성모병원은 뭐 경찰이 진을 치고 상당히 좀 삼엄한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한 번 그 구치소 측에서는 예행 연습까지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랬다고 그랬었죠. 또 이제 법원에서도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그 불상사를 대비해서 앰뷸런스 같은 것도 이제 대기해놓은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일정한 어떤 시나리오는 나름대로 그 법원 쪽에서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지금 법정 내부 모습이 전해졌는데요. 지금 휴정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기자들에 따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를 숙여서 자신의 발가락 상태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다고 예. 하고 또 교도관이 부축을 해서 법정을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되면은 심정수 사장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 어떤 상태인지 정말로 그 여러분도 말씀하셨지만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될 텐데 사실 발가락 통증이 되게 그 말단적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긴 한데 말초신경이라는 데가 사실은 다들 겪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적인 아픔 같은 것들은 있겠지만은 어쨌든 종합병원에서 소견은 뭐 아주 중증이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저번에 아까 예행 연습 시나리오를 했다고 네. 했는데 제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부랴부랴 강남 성모병원에서 이제 먼저 진료를 받게 된다면 저게 이제 치료가 오래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된다면 네. 국군수도병원 분당에 있는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서 집중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가설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기간이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저 가능성까지 저희가 이제 말씀을 그러니까 드립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병원에서 오늘 받는 거는 응급실하는 응급치료교 일단 네. 소견. 네. 거기까지는 아마 교정당국에서 지금 경호실 뭐 준비도 안 돼 있을 거고 그렇겠죠. 교정당국에서 이제 경호를 하고 이제 그 체크를 할 건데 만약에 이거 되게 심한데요. 뭐 입원하셔야 되는데요. 수술해야 되는데요. 라고 만약에 장기 치료가 예상이 되면 그거는 국군 수도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문제도 하나 있고 아무래도 국군 수도병원에 아시겠지만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네. 경호나 보안이나 이런 것들 불상사 맡기는 일반 민간병원은 훨씬 낫지 않습니까? 네. 그쪽 속으로 이송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게 되면 제가 확실하지 않은데 그건 아마 경호실과 아마 법무부 간의 어떤 회의를 좀 거쳐야 되겠으나 만약에 국군 수도병원에서 임원 치료한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아마 경호실에서 경호를 좀 이관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예. 네. 과연 정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지지자든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든 굉장히 이 뉴스가 조금 충격으로 좀 다가올 것 같고 정말 많이 아프게 된다면 또 재판이라는 게 이제 구속기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검이나 법원도 굉장히 좀 골치 아플 거예요. 이게 그냥 재판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유사일에 처음 있는 게 앞으로도 있어서 안 되는 정말 전직 대통령 재판이기 때문에 뭐 하나 이상한 변수가 생기면 그야말로 정말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론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법 원칙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론을 휘둘리지 않고 그런 공정한 재판이 되려면 요만큼의 변수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이런 변수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검찰과 법원도 좀 굉장히 좀 신경이 곤두서 있을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게 입원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재판 기간에 아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법원은 형 구속 집행 정지를 할 거예요. 그럼 구속 기간에 아예 산입이 안 되니까. 그렇게도 할 수 그렇죠. 있군요. 예. 예를 들어서 2달 입원입니다. 그럼 시간 다 갔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땐 차라리 예전에 뭐 CJ 이재현 회장도 그랬듯이 구속 기간은 구속 집행 정지를 해서 차라리 2달을 구속 기간에서 빼고 네.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하면서 집중 치료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몸이 나오면 다시 재판을 실시하는 아마 그런 형태로 갈 네. 거예요. 만약에 정말 많이 아파서 수술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 예. 아마 그동안에 이제 교정당국에서 계속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진료를 해왔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동안의 처치 내용을 보면 연고 처치 정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런 흐름으로 미뤄본다면 박 전 대통령의 그 발 상태가 이게 뭐 갑자기 막 굉장히 많이 악화가 되거나 이랬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예. 그런데 지금 병원 진료를 갑작스럽게 가기로 결정한 것은 뭔가 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좀 통증이 갑자기 좀 심해졌다든지 예. 뭔가 좀 돌발 변수가 생겼고 그렇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 판사가 그렇게 직권으로 결정을 해서 끝나고 좀 그쪽에 진료를 받는 게 아닌가 보여지기 때문에 뭐 심각한 정도의 어떤 수술을 요한다든지 이런 상태는 아니지 않나 예. 뭐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뭐 그동안에는 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가락이 아프다는 이유로 재판을 기피하고 재판을 연기시키려는 지연 전략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전망 추측들이 있었는데 오늘 병원에서 정말 구체적인 진단을 좀 받아보고 상태를 확인한 후에 저희가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